아, 인생 힘들다. 보자. 여러분, 여기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물체의 좌표값을 알려주는 위치 함수 xt가 있어요. 0초 때 위치가 궁금하면 t에 0 넣었을 때 좌표값이 나오고, 1초 때 위치가 궁금하면 여기 1 넣었을 때 좌표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초 때 물체의 위치가 궁금하면 여기 t에다 2 넣었을 때 물체의 좌표값이 나오는 이 위치 함수가 있어. 이거 이제 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를 알려주는 가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젠 더 이상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어.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위치 함수랑 속도 함수의 해석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36쪽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단원은 이제 우리 맨 뒤쪽에 있는 40쪽에 있는 이동거리 단원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알겠죠? 쓰세요. 그리고 얘 연관에서는 이제 문제가 4점짜리로 딱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정답률을 100%로 끌어올리셔야 돼. 자, 이제 넘기면 37쪽의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은 여러분 공식만 잘 아시면 되는데, 부정적분 성질하고 여기 보면 교과과정 외라고 해가지고 1차 합성함수 적분법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여기 오타가 있으니까 고치세요. 봐봐. 지수의 플러스 1에서 깔고,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올려주고 까지는 똑같아.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랑. 근데 여기 n분의 1 있죠? 요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x의 계수가 역수로 나오는 거거든? 여기 오타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a분의 1로 바꿔놔요. n분의 1이 아니라 a분의 1. 자, 넘기세요. 그리고 미안. 그리고 여기 특수한 경우 부정적분 계산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 8번 하나 만드세요. 8번. 가끔 여러분 루트, 즉 무례함수 적분법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루트 xdx 한번 써봅시다. 준성아, 루트는 몇 승이야? 이거 2분의 1승으로 바꾸셔서 이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거든.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증가시키고 적분상수 c, 얘가 3분의 2 x 루트 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제가 오른쪽에다가 얘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잠깐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루트 x랑 이런 애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넓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루트 적분법은 수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해가지고요. y는 x제곱. 이 함수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니다, 역함수 구할 필요 없겠다.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요. 오케이?
요 식이 x는 y제곱이거든. 요렇게 보면은 이제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 0부터 1까지 dy를 하면 되거든. 0부터 1까지 dy를 하면 돼. 근데 그때는 이 x 값이 그 저기 뭐야 정적분을 하는 높이 값이 돼요. 그러면은 x가 y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3분의 1 y 3승 0, 1이어가지고 3분의 1이야. 여길 구해서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알겠어요? 이 뒤쪽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얘를 직접 적분하라고요. 어차피 적분법 아니까. 여기에 그냥 1 넣으면 3분의 2 나오죠. 제가 미분법에서도 루트 미분법 알려드렸던 것처럼 적분법에서도 루트 적분법까지는 알고 계시면 돼요. 대신 얘는 루트 안에 fx 들어가 있는 형태로는 안 나옵니다. 됐어요? 8번까지. 자, 넘기시고 38쪽 봅시다. 자, 부정적분은 문제 풀면서 하나씩 할게요. 여기는 아니 정적분은 여기는 지금 당장 체크할 건 없고. 자, 39쪽으로 오세요. 자, 39쪽은 여러분 그 개념 1번이랑 개념 2번에 1, 2, 3, 4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노트 쪽에다가 여기 노트 쪽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것들 하나씩 적습니다. 준성아? 잘 보고 있지? 여기 봐요. 아니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얘들아. 또 하는 거야? 자, 보세요.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요 면적. 자,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여기 x는 a고 여기 x는 b야. 요 면적. 이런 애들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때 면적 s는 어떻게 구해요?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되죠. 근데 fx가 밑에 있을 때는 얘를 그냥 적분하면 음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넓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하죠.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fx가 밑에 있을 때는 음수로 나오는 거 다들 아시니까,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절대값 fx dx라고 쓰는 거예요. 위에 떠 있을 때는 얘를 그냥 꺼내서 적분하고, 그다음 밑에 있을 때, 즉 음수일 때는 얘를 마이너스 달아서 적분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함수의 절대값이 달려 있으면 넓이 적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넓이 적분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런 말은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야. 절대값 달아놓으면 이거 뭐라고 부를 거라고? 넓이 적분이라고 부를 거야. 양수일 때는 그냥 꺼내고 음수일 때는 부호 바꿔서 꺼내가지고 적분하는 요 행위를 넓이 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가. 그럼 요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a부터 b까지는 c까지는 fx dx를 하고, 얘는 그냥 적분해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을 하는 거지.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뭐랑 비슷하냔 말이야. 위에 있을 땐 그냥 나오고 밑에 있을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요거. 얘를 한 번 했을 때 A부터 B까지 넓이 적분을 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됐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그 다음 하나 더 적을 거예요. 오른쪽에 공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프 모양 3개 그렸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뭐 그리시냐면요. 4차 함수 하나랑 얘를 가르는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교점 4개인데 A, B, C,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면적들이 있잖아요. 4, 2, 1 이렇게 써보세요. 좀 크게 그려줄걸. 사실 요게 헷갈리지 않으면은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그 밑에 있는 이론들은 거의 끝난 거거든. 준성 한번 해보자. 자, 하나의 그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연습을 할 거야. A부터 D까지 fx-g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fx에서 gx를 뺐잖아. 그럼 fx가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들이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fx가 밑으로 빠지죠. 여기는 fx가 위로 올라오죠. 여기는 fx가 밑으로 빠지죠. 그죠? 요것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로 나와. 요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내가 gx-fx는 어차피 이거 부호 바꾸는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B부터 C까지 gx-f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B 여기 있고, B D로 합시다. D 여기 있거든요? G가 앞에 있죠? 그럼 G가 위에 있는 부분이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오는 거야. 그럼 G가 위에 있는 곳이 지금 어디야? 여기랑 아니죠? 그래서 2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1이 양수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부터 A까지 gx-f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 거를 모방하시면 돼요. 적분 방향이 역방향으로 잡혀 있을 때가 있어. 이거 C부터 A까지면 적분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혀 있죠. 요렇게. 맞아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 dx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서 정적분의 부호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 C부터 A까지를 물어봤지만 그냥 정방향으로 부호 판단을 하세요. 정방향으로 부호 판단을. 자, A부터 C까지 gx-fx면은 이 앞에 있는 함수 있지? 얘가 위에 있는 곳이 양수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A부터 C까지 영역이 2개 정도로 보이는데 gx가 위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4가 양수, 2가 음수. 위에 1, 2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근데 방향이 역방향으로 잡혀있지? 부호 바꿔. 이렇게 하세요. 돼? 되니 얘들아? 이 세 문장 정도만 안 헷갈리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끝입니다. 넘어오시고 마지막 40쪽. 자, 이 40쪽 잘 들어. 자, 40쪽도 여러분 주절주절 말이 엄청 많지만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VT 그래프 하나 작성해가지고 저랑 필기하시고요. 내 생각에 VT 그래프도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기가 쓸 것만 써요.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봐. 시간에 따른 속도를 조사했더니 어떤 물체가 이런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럼 속도가 계속 인 거거든.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 2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2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4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이는 거야? 8이죠? 2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4초 동안 움직이면은 이동거리가 8이죠? 맞아요? 그럼 그 8이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8인데 8 어딨지? 하고 봤더니 야, 요 면적이 정확히 이동거리가 되는 걸 알아냈어. 알겠어? 알겠어? 저걸 알아냈더니 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물체가 속도가 이렇게 난장판이어도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이 면적이 이동거리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잘 들어요. 일단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속도의 부호만 봐요. 속도의 부호. 준성아? 지금 0초부터 3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난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만큼? 4만큼이요. 4만큼 움직이는 거야. 자, 이동거리는, 이 면적은 이동거리요. 면적은 이동거리여서, 면적은 이동거리야. 속도가 지금 양수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그지? 몇 만큼 움직인 거야? 4만큼 움직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내 속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난 일로 가는 거야. 몇 만큼? 2만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원점에 위치해 있었다면 4만큼 갔다가 다시 2로 돌아왔으니까 문제에서 변위,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면 처음 위치랑 마지막 위치의 요 차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2라고 대답하는 건데, 이게 면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2만큼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보면 지금 VT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 이 4가 양수로 나오고 아래쪽에 있을 때 이가 음수로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은 원래 정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변이나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음으로 움직인 거리는 음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넓이적분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근데 최종 좌표값의 차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가 중간중간에 얼만큼씩 움직이는지를 다 계산해 줘야 되거든. 이거 이동거리 6이죠.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양수로 튀어나오는 방법이 뭐야?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이 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거를 여러분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한 상태로 공부를 하셔야지 응용이 되고 정답률이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거를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이동거리는 넓이 적분 이렇게 외워버리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알겠죠? 근데 자기가 요 개념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래프 하나랑 요만큼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책에 체크할 부분은 40쪽 맨 밑에 이 두 문장만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적분은 뭐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들아. 정적분은 준성아. 정적분은 음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정적분은 함수가 밑에 있을 때는 음수가 나오죠. 준성아 해봐. 정적분은 함수가 밑에 있을 때는 음수가 나오죠. 그럼 변위야, 변위. 변위라는 것은 왼쪽으로 움직인 양은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적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양수야, 음수야? 이건 음수가 될 수 없지? 이런 건 넓이 적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나 써요, 안 써요? 난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썼어요? 썼죠? 아, 아니다, 얘들아. 썼지? 여기 페이지에서 바로 연습하고 가자. 사실 5목 풀면서도 했어. 49쪽 오른쪽에다가 이것도 적어봐요. 지금 여기다 그냥 연습하고 가자. 자, 요 XT 그래프 하나 그려봐요. XT 그래프. 아, 뭐하러 이렇게 크게 그랬지? 좀 지겹겠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가자. 자, 지금 이 함수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즉 좌표값을 알려주는 위치 함수야. 그러면 준성아 지금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0,0이야. 자, t,x가 0,0이라는 것은 저는 0초 때 0의 위치에 있어요 이런 뜻이라서 물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얘가 1, 며칠 지나야? 그럼 이건 1초 때는 3의 위치에 있어요 라는 뜻으로서 1초 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며칠 지나요? 1일 지나죠? 위치 함수가. 이건 제가 2초 때는 1의 위치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운동을 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 며칠 지나요? 위치 함수가 지금. 그럼 요건 자원 3초 때 5의 좌표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 0초에서 1초까지 아, 이거 너무 기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움직인 거리 몇?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몇? 준성아 몇? 3. 이렇게 3. 알겠지? 3이잖아. 여기 봐봐. 좌표값이 0초 땐 0에 있다가 1초 땐 3에 왔으니까 0이었다가 y값이 x값이 1초 때 3에 왔으니까 이동거리가 3이겠지? 자, 그 다음 자 0에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3까지) 왔다가 다시 1로 갔어요. 그죠? 이동거리 몇? 준성 한번 해봐. 이동거리 5죠. 5. 이렇게 3만큼 왔다가 2칸 가니까 5지. 괜찮아 준성?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3칸 왔다가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대답해도 되니까 맞춰봐. 할 수 있어. 알겠지? 내가 뭐 좌표값을 지금 분수로 준 것도 아니고 그지? 자 이거 봐요. 자 0에서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한번 해봐요. 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결국에 이 xt 함수를 보면 이 극대극소가 좀 중요한데, 처음에 0초부터 1초까지 x의 차가 3이지? 이게 이동거리야.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3에서 1까지 떨어지니까 x값의 차가 2죠, 낙폭이. 그 다음에 이 2초부터 3초까지는 x값의 낙폭이 또 4니까 이 4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라고. 만약에 너네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있잖아. 이걸 할 수 있으면 잘 봐. 지금 xt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문제에서 안 줘. 이걸 문제에서 안 주고 여기서 도함수가 0, 여기서 도함수가 0이니까 얘네들이 이딴 짓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속도 함수를 준다고. 알겠어요? xt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0초부터 3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물어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부터 2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2부터 3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하고 나면 3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는 거거든. 요 면적이 3이고 요 면적이 2고 요 면적이 4여가지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있는 3값과 2값과 4값, 즉 도함수의 넓이 값들은 원래 함수에선 이렇게 좌표값의 차로 나타나요. 이 면적이 좌표값의 차로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어? 이러면 적분을 안 해도 돼. 이거 내가 지금 간결하게 적어서 그렇지 이거 적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잖아요. 우리 5모 풀이 할 때 12번 풀이도 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잘 익히셔야 돼요. 4번 하나만 적고 끝냅시다. 준성 화이팅! 여기 봐. 1,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천천히. 1초 때는 3에 있다가 2초 때는 자, 조금만 더 천천히.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 2 플러스 4 해서 6이야, 그지? 잘했어. 됐어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적어놓고 문제 풉시다. 수원 수투 이론 수업 다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3차 함수의 비율관계나 그 다음에 저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이나 조금씩 추가해야 될 건 있는데 그거 이제 문제 풀면서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41쪽에 시작해가지고 6번까지 했죠. 문제들 위에다가 제가 개념 번호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어요?
너 왜 깨끗해? 집에 가서 풀어보려고 체크 안 한 거야? 근데 안 풀어봤네. 아이고. 여기가 안 펴진다. 그치, 이렇게 적어줬지? 5번, 6번 위엔 안 적어줬니, 저번 시간에? 아니, 괜찮아. 일단 안 해왔어. 아, 너는, 그래. 20번까지 풀었지. 오늘 좀 겹친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펴세요. 몇 쪽이에요? 44쪽. 얘들아, 지금부터 집중을 빡 해야 돼. 10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자, 집중을 빡 하셔야 돼요. 44쪽 펴시고 7번, 8번. 자, 1분 드릴게요. 푸세요. 일단 안 되시는 분들 38쪽에 개념 3번 보시면 되고 쓰고요.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모르는 상수 A 이런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x에 0을 대입해서 항등식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정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미분해서 인테그랄을 날리는 건데, 자, 이거 미분하면 9x제곱 플러스 2고 얘를 이제 미분하는 데 있잖아. 얘들아, 오랜만이니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는 거야. 여기에 ftdt라고 돼 있지만 얘는 t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예요. 왜요? 적분만 t에 대해서 하는 거지.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자가 뭐야? x니까. 얘들아. 여기 피적분 변수 ftdt든 fsds든 fhatdhat든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변수가 x로 바뀌어 나와서 fx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속 죽어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식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fx-f0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는 거는 익숙하시잖아요. 상수는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까지 공부해놔요. 자,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8번 보세요. 자, 단순한 로그 계산인데요. 얘는 이제 페이지 9번의 개념 2번 보셔야 되는 거고, 페이지 3쪽의 개념 2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곱할 거야. 로그에 곱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이 떠올라야 돼. 어차피 이런 거밖에 잘 안 시키잖아. 어차피 이런 거밖에 잘 안 시키잖아요. 그죠? 자, 갑시다. 자, 일단 2는 올려줄 거야. 그러면 A는 2로그 로그 10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쩌고잖아. 자, 20을 어떻게 뜯는지 봐봐. 로그 2에 2, 로그 10에 2, 그 다음에 로그 10에 10 이렇게 뜯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밑이 10이니까 진수를 10으로 뜯는 거야. 10으로. 그럼 요거 몇이야? 1. 요거 몇이야? 너무 느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다시 몇이야? 그래 얘들아, 정신 차려. 상용 로그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나오지.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어쨌든 이거 둘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 다음 B는 뭐야 지금? 로그 조졌네. 여기 2라고 써야 되네. 미안해. 자, 요게 1이고 그죠? 얘는 로그 2에 10이지.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로그 2죠. 그럼 문제에서 곱해달라 그랬지. 그럼 로그 2에 10 곱하기 로그 2네. 상용 로그가 미치겠어. 죽어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밑을 다 적고 풀든가요. 알겠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준성아 이렇게 지워지는 거 맞아 아니야? 역시 1번입니다. 됐죠? 넘겨서 자 9번 10번도 1분 하세요. 자 9번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페이지 27쪽의 개념 3번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잘 안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돼. 4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다가 4를 넣어요. 그러면 4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하는 거지. 그 다음 밑에다가 4를 넣어요. 그러면 4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하는 거야. 자 제곱은 밑의 부호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바꿔주시고 제곱을 지워주면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4 넘겨주면 답이 6 또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A 값에 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십시오. 10번 잘 들어. 설명 잘 들어. 일단 개념 2번을 보시면 돼. 페이지 3쪽에. 자, 합과 곱이 4K래. 그래서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A의 8은 4인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A의 8은 K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걸로 A 구해서 밑에 걸로 K 구하면 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그 방정식이나 지수 방정식은 특히 로그 방정식은 있잖아. 잘 봐. 쉽지만 갑자기 막힐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밑도 다르잖아.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좋다 나 못 푸는 로그 방정식이다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입법으로 풀 생각도 해야 돼요. A 숫자를 넣어서. 알겠어?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런 거 좀 넣어보면 돼.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밑이 1이고 진수가 8이야. 맞아? 그럼 니네들이 지수 로그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쟤네들이 밑 몇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2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2, 4, 8, 16 이런 거를 2그룹이라고 부르잖아요. 3, 9, 27, 81 이런 걸 내가 3그룹이라고 부르잖아. 당연히 A에 2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 A에 2 대입하면 뭐예요? 1. 여기 A에 2 대입하면 뭐야 이거? 3 해가지고 4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것 뿐이지만. 그죠? 그 다음 뭐 4도 좀 대입해 보시고 그 다음 8도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 8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3이지. 여기다 8 대입하면 이 몇이야? 1.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8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입법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 8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3이고 이거 1이니까 그냥 K가 3이 돼버리죠. 그래서 답은 8 플러스 3에서 답이 1번이야. 근데 이제 정석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보여줄게. 요거는 적어가시고 집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얘들아, 너네 풀이 책에다 적으면 안 돼. 내가 이 책은 답만 적어놓고 여기다가 풀지 말라 그랬어, 그치? 이거 계속 풀어야 되니까. 노트에다가 풀어. 답이랑 이론만 체크해놓고.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죠? 밑변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상용 로그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상용 로그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지금처럼 28 투성일 때는 밑을 내가 고정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거는 어차피 로그 2의 A야.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그대로 둬도 돼. 맞아? 이거 몇이야? 3. 그리고 분모의 로그 2의 A가 생기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공통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여기 되세요? 뭐 치환해야 돼 이제. 로그 2A. T로 치환하는 거야. 알겠어요? 너네들 치환 잘 하니까 나는 이 상태로 풀어줄게. 양변을 로그 2의 A를 곱해.
그러면 앞에 건 로그 2의 a의 제곱이 되고 이건 사라질 거고 얘는 4로그 2의 a가 되겠지. 가져와요 왼쪽으로. 준성아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t로 치환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개수를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4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쓸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1이라고 쓰는 거야? 아니죠. 로그 2의 하나 갖고 와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이 몇? 8이고 그 다음 얘를 0으로 만드는 a 값이 몇? 2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준 건 하나 고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소하죠? 생소하신 분들은 써놓으시고 집에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1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쉬고 와서 할게요. 34분이니까 49분까지 쉬세요. 시간 좀 모자라실 수 있어요.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푸실 때 당연히 함수로 푸시는 거지.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상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상수만 넘겨서 푸시는 게 좋아. 이렇게 되면 한쪽은 함수가 확정이 되니까 그릴 수 있어요. 준성아, 잘 보고 있지? 자,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오는데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 가운데 변곡점은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 그러면 1간극이 잡히니까 두 칸. 극대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이 5. 그 다음에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이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라는 함수를 얹어가지고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잡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k가 어디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극대값으로 지나가거나 극소값으로 지나가야 되죠.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 이번 그 5모 19번에서도 똑같이 했죠. 상수함수를 극대나 극소에 걸어버리는 거. 극대값 구해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5고 극소값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3을 넣어요. 그럼 여기서 k값 27, 여기서 k값은 마이너스 5. 자, 근데 모든 실수 k값에 한 물어봤으니까 답은 22네.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k를 그대로 놓고 풀면 어떻게 돼? 얘를 그리는 건데 있잖아. 뭐 도함수는 똑같을 거야. 근데 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 절편의 위치를 찾는 거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꿀렁이는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극대를 x축에 걸던가 아니면 극소를 x축에 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극대랑 극소값을 보면 여기가 k-5고 여기가 k-27 뭐 이런 식으로 k-27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극대값, 즉 얘가 0인 거라서 k값이 마이너스 5. 요때는 극소값이 0, 얘가 0인 거라서 k값이 27. 뭐 이렇게 푸셔도 돼. 알겠어? 대신 x축을 고정시켜 놓고 곡선을 움직여야 된다 보니까 조금 더 짜증날 수 있어요. 오케이. 12번. 잘 봐. 12번 잘 봐. 잘 봐요. 당연히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문제가 나오면
뭐 이거 이제 뭐 공비 음수란 얘기고. 그지? 뭐 연속된 두 개형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장을 다 AD로 바꾸던가 문장을 다 AR로 바꾸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관련 문제가 나오면 뭔가 좀 연속된 항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6번이 16인 거잖아. 그럼 7번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16R이라고 쓸 수 있고 8번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6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쵸? 이러면 훨씬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얘가 32R 제곱 요게 마이너스 48R. 자, 이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중간에 껴있는 항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라고. 그럼 요거 16으로 나눠주면 2R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고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 나오거든. 그죠? 근데 지금 연속된 두 개의 항 A1, A2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이제 9번이랑 11번 찾으면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하면 4니까 9번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 그 다음에 10번은 1 그 다음에 11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넘기세요. 아, 이거 안 적어줬네. 11번 위에다가는 개념 페이지 35쪽에 개념 1번 써놓으시고 보시면 되고, 자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다음 12번 문제 위에다가는 페이지 20쪽에 개념 1,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7쪽 봅시다. 자, 13, 14번 얘네들은 제가 2분 드릴 거예요. 보세요. 뭐야, 극대극소 찾는 거야. 족밥이죠? 타임 하시고. 아, 그리고 오늘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0 되는 곳을 찾아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랑 6 나오죠. 맞죠? 내가 계속 니들한테 연습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3차를 그려놓고 답이 하면 5번이지. 그쵸? 어디 끝내지 마시고 봐봐요. 이 둘의 평균으로 변곡점 잡아주고 이렇게 위로 블록과 아래 블록이 변환되는 순간 3차 함수의 닮음의 중심, 대칭의 중심, 요 간격이 지금 한 칸당 4잖아. 이걸 우리가 1간극이라고 해서 제가 L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 요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도 6에서 4 떨어진 10,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도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6. 지금 뭐 이런 상태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물어봤어요. 근데 가끔 이제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열심히 구하고 여기 6을 저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요 별 마이너스 세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3차 함수에서 여러분 극대 마이너스 극소를 계산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뭐 거창하게 공식이라고 부를 것까지는 없어 사실. 그냥 이제 알파랑 베타랑 저쪽에 대입해서 나오는 공식인데 그 개념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4배의 최고차항의 개수 3분의 1에다가 우리가 구한 일간극 있죠, 요거 3승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56 나와요. 그럼 지금 이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고, 가끔 이런 것도 나오죠. 극대 극소값의 평균 변화를 구한 이런 문제들. 그럼 요게 이제 문제가 쉽지. 이렇게 끝나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 정리해 볼까? 어디다 쓰시냐면 그 개념서 보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자, 페이지 불러드릴게. 34쪽이야. 거기에다가 우리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한번 적어보자. 증명은 안 해. 내가 옛날에 증명은 다 했어. 뭐 이렇게 0 잡고 여기 3p 잡으면은 뭐 fx가 x제곱 x-3p가 되는데, 요거 이제 미분 열심히 하면 뭐뭐뭐뭐가 나와서 여기가 2p고 뭐 여기가 p가 된다 해서 여기가 한 칸 한 칸 한 칸이다, 이런 건 다 증명했단 말이야. 지금은 적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는 함수를 도형처럼 다루는 게 트렌드라고. 자, 첫 번째는 1대1 대 1대1이에요. 자, fx가 ax 3승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잡혀 있어요. 여기를 내가 알파,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요 점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고, 당연히. 자, 극대에서 평행선 하나, 극소에서 평행선 하나, 변곡점에서 수직선 하나를 그려주면 이런 데가 다 1대1 대 1, 이런 데가 다 1대1 대 1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은 곳에서 수선 하나,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에서 수선 하나 그리면 이렇게 1대1 대 1 관계가 잡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애를 뭐라고 부른다? 일간극이라고 부를 거다.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요게 4 곱하기 최고차항 개수의 일간극 3승.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 루트 3이야. 자,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극소값이 있고 여기에 극대값이 있는데, 변곡점에서 극값까지, 또 변곡점에서 변곡점의 함수값과 같은 곳까지, 변곡점에서 극값까지, 변곡점에서 변곡점의 함수값과 같은 곳까지 이 길이의 비율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지만 훨씬 빨라. 얘들아, 내가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5 외우라 그랬지. 루트 3 몇이지?
1.7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가 1대 1.7이니까 여기가 좀 짧고 여기가 좀 길고 여기가 좀 짧아. 이게 0.7 정도란 말이야. 3차 함수는 현실적으로 그릴 때 얘네들이 보통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빨리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14번 봅시다.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두 가지 풀이법을 할 건데 이 정말 슬픈 일이야. 니들이 고1 땐 이걸 잘했단 말이야. 근데 고3 때는 워낙 함수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를 까먹어요. 기초를. 여기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그럼 여기 항등식이란 말이야. 잘 봐.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 말 잘 들어. 문제에서 3차 함수 fx라고 알려줬지만 이 함수 방정식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뭐예요? 차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이런 거를 추론하고 시작할 수가 있어. 그죠? 다항식을 알아낼 때 제일 먼저 추론해야 되는 두 가지가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했지. 그지? 어쨌든 4차가 됐다라는 건 얘가 지금 최고차란 말이야. 얘랑 x랑 곱해서 4차가 된 거야. 그럼 이 fx가 몇 차겠어요? 3차겠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차수만 알아도 저 함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fx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항등식에서 쓰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최고차는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3이랑 매칭시켜서 a가 3이란 얘기고, 그럼 3x 4승에 3차는 b-3x 3승, 2차는 c-bx 제곱, 1차는 d-cx d가 되지.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 없죠. 그래서 d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b-3이 3차항인데 여기 3차항이 없죠. 그래서 b가 3이에요. 그 다음에 c-b가 2차인데 여기 2차가 없죠. 그래서 c랑 b가 같아요. 되세요? 이렇게 fx를 결정하는 거예요. D0,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들 이 함수 방정식의 용도, 차수 알아내고 fx를 알아내는 용도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차수 추론이 힘들 때도 있고, 그때 여기서 뭘 뽑아낸다고 배웠어? 함수값들. x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함수값들. 그러니까 뭔가 0 같은 걸 넣어보고 싶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넣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안 넣을 건데. 이해되죠? F0이나 F1이나 F2 같은 걸 좀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fx 알아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하면 되지. 그래서 3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dx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3으로 묶어서 적분을 할 건데 지금 적분 구간이었더니 0을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할 때 이런 원점 대칭인 기함수들은 적분해도 돼요? 적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면적값이 음수, 양수로 서로 상쇄될 테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 중에서 기함수 누구예요? 홀수차항 함수들이 원점 대칭 기함수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적분을 해? 안 해? 안 해요. 여기는 x제곱만 3분의 1 x 3승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또 우함수들은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 같으니까
이 아래 끝, 위 끝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0부터 2까지만 적분해가지고 2배 하시죠. 그래서 답은 3분의 8, 6에 48 해서 답이 16이야. 2번이에요. 됐죠? 요거 잊지 마세요. 귀찮아도. 얘가 기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잘 봐요. 좌변을 fx로 묶으면 x-1이 돼. 우변을 3x로 묶으면 x 3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를 가장 유명한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주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떨어지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떨어지죠. 그럼 fx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건 운이지. 문제에서 준 함수가 예쁘니까. 만약에 저게 안 돼. 이런 짓을 못 해. 식들이 좀 뭔가 관계가 없어. 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넘기세요. 아, 넘기시는 게 아니고요. 13번 위에는 이제 페이지 33쪽에 개념 2번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위에는 페이지 38쪽에 개념 2번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제목을 적으세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적으시고 38쪽을 펴요. 이게 안 적혀 있습니다. 적어 드릴 거예요. 자, 38쪽 오른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이면 y는 fx는 y축 대칭이고요. 우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fx에는 뭐가 있냐면 짝수차항 함수들,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x. 자,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때 0부터 a까지만 적분해서 2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랑 f-x랑 이렇게 부가 반대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y는 fx는 원점 대칭 함수고요. 이런 거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죠. 이러한 함수 방정식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 x의 1승이나 x의 3승이나 x의 5승 같은 홀수차항 함수들 하고요. sin x랑 탄젠트 x요.
근데 이제 뭐 수학 2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적분할 일은 없어서 잘 안 배우시지만 알고 계시고,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때 정적분 값이 사라지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다들 근데 너무 아시죠? 그죠? 다 적으신 분들은 48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적고 48쪽으로 넘어오셔서 15번, 16번 2분 드려요. 푸세요. 혹시 기특하게 뒤에도 더 풀고 있었던 분 계세요? 없죠? 자, 이거 봐요. 합주고 곱주고 유리식 물어봤으니까 끝난 거야. 그냥 통분하시면 되겠죠. 자, 곱해서 최소 공배수 만들어주고 3a 올리고 2b 올려서 3a 플러스 2b인데, 자, ab가 로그 9에 2니까 요거 3의 2승이니까 이렇게 2분의 1로 꺼낸다 치면 여기다가 6배를 했을 때 지수가 3으로, 개수가 3으로 바뀌겠죠. 3을 올린다 치면 로그 3의 8. 괜찮겠죠? 그 다음에 얘는 3a 플러스 2b, 로그 3의 12, 그죠?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밑변환 공식의 역과정으로 합칠 수 있지. 자, 암산 빠르게 해야겠지? 2의 3승, 2의 5승이니까 3분의 5.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16번. 16번은 여러분 일단 개수가 이렇게 함수 값으로 나오거나 F1, F2, F3 같이 복잡해 보이잖아? 아니면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 아가들. 이렇게 개수를 막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지금은 난 이제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치환 안 하고 시작하긴 할 건데. 자, F0 주고 F'X 주고 F2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얘를 부정적분을 한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도 어쨌든 함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돼. 0 같은 건 넣어볼 수 있어요. F'이 0이라는 힌트는 이런 쉬운 문제에선 별 힌트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에선 엄청난 힌트가 되죠. x의 숫자를 대입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 더. 이거 몇 차일까? 2차겠지. 이거 해봤자 1차 함수 아니야, 그지? 그 원래 함수 몇 차? 3차.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자, 해봐. 3 내리고 2 내려.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F0이 4라고 했으니까 이 C는 뭐죠? 4입니다. 근데 아직 fx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f2를 못 구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x에다가 내가 뭐 대입할 것 같아요? 1을 대입해요. 그럼 f1에 대한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f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이지. 가져오면 2f1은 6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1이 몇이에요? 3이죠. 얘가 3이야. 이제 여기다가 2 넣어서 F2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못 푸신 분 계세요? 못 풀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F로 된 문장이 있으면 숫자를 대입해봐. 넘겨요. 자, 17, 18번 봅시다. 제가 할게요. 얘들아 상수 A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에 점근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대.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이 함수에 뭐가 궁금한 거야? 점근선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진수 보고 바로 뽑아낼 수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근데 봐봐. 이 친구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란 말이야. 아,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돼 있구나. 아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대표 정점 1 딱 찍어 놓고 내리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칸 내려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점 역할을 하는 거고, 대표 정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1,-2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프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죠? 잘 그려야 되는 거고. 자, 이제 x는 a를 얹어 볼 건데, a가 2보다 크대. 그럼 약간 얘네들이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은 교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교점을 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왠지 이 값이 경계가 되는 것 같지 않아? 2 한번 넣어볼까? 이 한번 넣어볼까? 둘이 어때? 같이. 이 교점이 2였어. 그래서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야. 문제에서 A, B 4라 그랬으니까 A를 여기에 넣은 함수값 로그 2에 A-2 여기다 넣은 거야. 그 다음에 A를 여기 넣은 함수값 로그 2에 A고 마이너스 이렇게 꺼낼게. 됐어요? 그럼 차를 딱 구했을 때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둘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2로그 2A고 이거 넘어가면 6이니까 요 A가 8이겠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안 어렵죠? 넘겨서가 아니고 18번. 잘 봐, 얘들아. 얘들아, 여기 봐. 만나는 점개수가 2가 되도록 하래. 준성아? 잘 보고 있어? 안 빠르지? 할 수 있지? 여기 봐. 야! 야, 얘들아.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이 교점이라고 부르는 친구.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죠. 그냥 가볍게 하죠. 교점 찾는 식. 맞아요? 넘겨요. x를 모으고 k는 오른쪽으로 틱 넘겨. 그럼 또 무슨 문제야 이거? 3차 그려서 이 상수함수를 극대나 극소에 걸어버리는. 또 똑같아. 알겠어요? 가자. 미분도 그냥 가볍게 할게. 뭐 y고 y 프라임이라고 주지 마. 그냥 0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0하고 2죠. 그다음에 그럼 0 넣어서 함수값 1, 2 넣어서 함수값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냔 말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k가 1, 그다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점 풀이가 간결해지셔야 돼요. so 큐트하죠. 나중에 2차 방정식보다 빨리 풀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어쨌든 양수 k의 값은 3. 돼요? 넘겨요. 자, 19번이랑 20번 1분 30초 하세요. 봅시다. 오늘 마지막 두 문제예요. 요거 풀고 갈게. 효성이가 조금 겹쳤네. 수업 내용이.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니? 그냥 뭐 A에다가 A 더해서 다음항, A에다가 A 더해서 다음항 뭐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n번째 항이 NA 이렇게 생겼을 거라서 이게 AN이에요. 그럼 AK 플러스 1은 뭐겠어? K 플러스 1 A. 뭐 A가 K 플러스 1개 더해진 거니까. AK는 뭐겠어? KA. 그러면 유리화를 진행을 했을 때 분모는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럼 K 플러스 1A에서 KA 빼니까 1A만 남는 거고 분자 쪽인 이쪽에 켤레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1부터 15까지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2A, A부터 시작되는 거고 3A, 2A 두 번째 항일 거고 그다음 마지막 15 넣어주면 이제 16A랑 15A가 이렇게 남는 거죠. 됐죠? 지워보세요. 지우면 뭐 남아요? 그게 친 아니잖아. 이렇게 남죠, 그죠? 그러면은 4루트 A 빼기 루트 A라서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돼? 오케이, 요게 2. 그러면은 3루트 A는 2A가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 루트 A로 약분하는 거 좀 괜찮겠니? 그럼 루트 A가 2분의 3. 그래서 A는 4분의 9예요. 근데 A4 구하라 그랬잖아. A4면 4A 아니겠어?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9 계산하시는 거고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19번 위에 페이지 22쪽에 개념 2번이라고 써놓으시는데 여러분 소름 돋는 건 이 페이지 22쪽 개념 2번 오른쪽에 보면 아마 내가 이식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놨을걸? 그쵸?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오케이, 20번. (20번이) 얘들아 0,4에서 곡선 A 근 접선이잖아.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야. 니들 원래 잘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연습을 잘 해오란 얘기거든.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거야. 무슨 세팅 하는 거야? 접점 세팅, 접선 세팅 하는 거야. 그렇지. 요 접점을 잡고 요 선을 세팅을 해요. 얘를 지나는 준성아. 선을 잡고 기울기는 미분해서 여기다 t를 빡 넣어주는 거죠. 이 t만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건데 마지막에 0,4를 여기 있는 x랑 y에 대입을 해서 t 찾는 방정식을 만들어 내시는 거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 차수가 지워지는 형태가 참 자주 나오고. 자, 마이너스 2t 3승이고 2 넘어가면 2예요. 이 3차 방정식 풀면 t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문제에서 x절편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y에 0 넣어서 x절편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만 공부 더 해놓읍시다.
결국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든 곡선 위의 점에 접선을 주든 이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접점 좌표 찾는 게 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빨리요. 욕할 뻔했다. 이거 봐봐요. 그렇지. 힘들어. 여기 봐. 여기 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여기다 t 넣은 거.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같은 거잖아. 이렇게 풀면 훨씬 빨라요. t만 올리면 되잖아. 알겠어요? 이거 풀면 t값 마이너스 1 나와. 알겠죠? 이걸 제가 뭐라고 불러요? 평변순변 이렇게 불렀죠. 이거 좀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자, 20번은 페이지 31쪽의 개념 2번입니다. 정확히는 개념 2번에 5번. 자, 숙제는요. 복습하시고요. 수요일 강의, 토요일 강의 같이 복습하시고 부탁 좀 할게. 수요일 강의, 토요일 강의 같이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까지 문제 복습 잘 하시고 7, 8번 모음 다 풀어오시고요. 30번까지. 그 다음에 9, 10번 모음 20번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대신 복습량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 준성이 숙제 어디라고? 9, 10번 모음 20번까지야. 복습하시고요. 끝! 수고했습니다.